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동건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삼의 항스트레스 작용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그러면은 인체의 비특이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항상성을 저해하는 물리적,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리적 고문에 의한 스트레스, 옛날부터 그 고문을 많이 받게 되면은 바보가 된다는 말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고문을 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그 죽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이러한 고문 도구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틀이 있는데, 이 틀 안에 사람을 가두어서 꼼짝을 못하게 하든지, 또는 이러한 그 갑옷 같은 데다 철제 도구에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고문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죄수들을 이러한 목에 이렇게 나무 형틀을 이렇게 목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꼼짝도 못하게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그 형틀 묶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곤장을 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묶여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의자에 앉혀가지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웃고 있지만은 장난이니까 그런 거죠. 이러한 것으로 줄이를 틀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형틀 대신에 이런 틀 안에다 집어넣어서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을 많이 옛날에는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이러한 그 고정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생쥐를 이렇게 조그만 틀에다 넣게 되면은 생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 뇌를 나중에 끄집어내서 뇌세포의 그 진행 변화 정도를 보게 되면은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동물 실험할 때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찬물에다가 생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쥐가 수영을 하게 되는데, 수영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수영을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탈진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로타롤 테스트라고 해서 이 원판이 빙빙빙 돌거든요. 그럼 생쥐가 여기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빙빙빙 도는 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또는 와이어 테스트라고 해서요, 이 와이어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매달리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밑에 전기 온도가 55도 정도는 약간 뜨거운 거죠. 생쥐한테 굉장히 뜨거운 온도입니다. 근데 작을 줬다가 띄었다가 할 때 얘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뇌에 굉장히 많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뇌에 왜 그럼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는 바로 이 알츠하이머라든지 또는 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는 파킨슨병, 이러한 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왜 뇌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뇌의 그 수초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철분과 지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두개골로 쌓여 있어요. 다른 장기들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다른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쉽게 될 수가, 이렇게 영양분이나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비해서 뇌는 이 뇌혈액 관문이라고 해서 물도 잘 들어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공간에서 또 바깥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로 쌓여 있죠. 그런데 뇌는 굉장히 그 자는 동안에도 알파, 베타 여러 가지 여러 뇌에 대한 파장의 변화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뇌는 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살아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높은 산화대사율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비해서 항산화 용량이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개골 내에서 이러한 그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자유라디칼이 생성됨으로 해서 DNA가 손상되고 또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이 산화가 되어서 결국은 신경 변성이나 세포 사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뇌에서의 스트레스는 또 이 글루코코티코이드 분비를 자극해서 해마에서 글루타메이트의 세포의 축적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루타메이트는 신경 흥분 독소를 유도함으로 해서 여기 그 TNF-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방출되어서 일련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효소들이 유도가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러한 그 자유라디컬이 생성되면은 DNA가 손상되고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질도 산화돼서 결국 신경 변성하고 세포 사멸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삼의 항스트레스 효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인삼에는 인삼 또 그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그 포도당 수준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또는 혈청 또는 그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코티코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의 일종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지질이 산화가 되면은 이 말론디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자유라디컬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삼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의 유전자 발현 또 뇌에서 세포 사멸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게 많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태까지 연구한 것이 주로 뇌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진세노사이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포닌이 그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스트로겐은 뇌에 있는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즉 에스트로겐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약자로 이제 ER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삼은 여태까지 이 에스트로겐의 대체의약품으로서 부작용이 없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뇌에서 그럼 ER-알파나 ER-베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은 생쥐 뇌에서 ER-베타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세포 사멸이 억제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산화적인 그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ER-베타가 낮아지게 되는데 인삼을 먹게 되면 ER-베타를 높여서 결국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스트레스를 가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 생쥐를 고정화 스트레스를 가하게 된 그 모델에서 저희가 실험했을 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러한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통한 생쥐 뇌에서 그 염증을 유도하는 데 관여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 인삼은 억제를 함으로 해서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산화물이라든지 염증이 진행돼서 결국 이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가한 실험관 내 세포에서 ER-베타 맥에 의한 세포 사멸 신호를 억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보았던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본 이 ER-베타에 의한 여러 가지 세포 사멸에 관련되는 인자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세포의 그 사멸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캐스페이스3라든지 또는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그러한 인자들의 발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세포 사멸에 관계되는 이러한 캐스페이스나 인산화된 P53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의 발현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스트레스를 가한 건데 산화 스트레스를 가한 건데 인삼을 먹게 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도식화한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이 경로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산화 스트레스를 가한 이러한 그 생쥐의 뇌에서 인삼에 의한 ER-베타가 유도됨으로 해서 세포 사멸이 억제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균성 수막입니다. 이 세균성 수막염은 바로 동물 실험할 때 이 아까 이 뇌에는 혈액 뇌 관문으로 해서
세균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뇌에 수막염이 일어나는 그러한 진행되는 과정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뇌의 그 혈액뇌 관문을 이 세균이 어떠한 방법으로 안으로 이제 뚫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할 때는 직접 요 뇌의 요 가운데를 약간 열어서 요 가운데다가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그러한 수막염 모델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수막염은 이 증세가 아주 굉장히 초기에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감기 증세 그 정도 있다가 나중에는 미열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뇌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뇌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로 쌓여 있는데 그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수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뇌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막염은 나중에 병원에 가게 되면 되게 너무 늦게 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뇌가 손상되면은 그것이 되지가 않고 회복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의 그 영구적인 후유증을 갖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개 이 수막염에 걸리게 되면은 치사율도 높고요. 후유증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폐렴구균을 갖다 아까 생쥐 뇌에다가 주입을 한 다음에 이 수막염을 이제 저희가 모델로 해서 실험을 해서 봤더니 이 폐렴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소위 그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그 대식세포 비슷한 뇌에 있는 대식세포인데요.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대식세포가 어느 기관에 따라서 이름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뇌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되는데 활성화되게 되면은 결국 이 뇌에 있던 세포가 사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염증성 그러한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수막에 이 벽이 깨져요. 깨지면서 이제 세포 사멸이 나가지고 결국 수막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인삼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인삼 성분 중에 하나인 진순을 RB1을 썼더니 그 RB1이 ER베타를 높여줌으로 해서 이것이 핵내의 어떤 수용체에 들어가서 이 세포 생존을 증가시켜주는 BDNF라고 하는 그런 인자의 발현을 촉진시킴으로 해서 세포의 생존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먹게 되면은 뇌에서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세포 생존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 인삼을 먹게 되면 체온을 높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개 가장 더울 때 삼계탕을 먹는 거죠. 근데 가장 더울 때 삼계탕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삼계탕을 먹음으로 해서 인삼이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서 대사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인삼을 이제 그 흰쥐에다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열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3도에서 한 32도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얘들은 흰쥐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매일 이 2시간씩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를 6개월 동안 지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장기의 무게를 다 측정했을 때 무게 변화가 이제 없었던 거죠. 흰쥐의 뇌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 충격을 가한 흰쥐의 뇌에서 이게 이제 콕스2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염증성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콕스2하고 아이노스의 발현 유도를 억제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을 노출은 뇌에서 보게 되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아까 그 말론 다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 산화된 지방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또 마일로퍼록시데이스라고 해서 산화에 관계된 그런 인자인데 그것의 발현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억제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포 사멸 유전자를 억제하고 또 세포 생존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세포의 그 죽음을 갖다가 억제하고 오히려 그 생존을 갖다 증가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결국 이제 보게 되면은 그 ER 베타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생존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발현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세포 생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 염증성 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를 하고 항염증성 인자는 오히려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세포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세포섬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열충격을 가게 되면 뇌세포가 이렇게 다 파괴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삼을 갖다 복용한 것을 여기 보게 되면 고용량을 투여한 것은 거의 정상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히마톡신을 이오신 염색을 해서 보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세포 섬유를 직접적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그 튜넬 어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포가 많이 굉장히 죽은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고용량을 투여한 것에서는 대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면 뇌에 있는 세포 섬유를 억제하고 그 세포의 생존을 굉장히 증가시킨다. 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의 뇌에서 열 스트레스는 인삼의 방어작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 열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뇌에 염증이 유도되는데 그로 유도되면서 산화적인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손상돼서 결국은 이제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인삼이 바로 억제하려 함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